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노사정의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했지만 한국노총은 노동탄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한 건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노조와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매연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의 긴급회의는 고공농성으로 노조 간부들이 체포된 전남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 참여와 비참여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중단할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노조와 정부 사이 감정의 골은 이미 깊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꺼내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으로 갈등이 컸고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로 대립은 심해졌습니다. 이러자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현 정부의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도 무산됐습니다. 한국노총은 150만 조합원을 지키고 이 땅에 2,5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노정관계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 정부가 추진하려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과제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대통령실 앞에서 오늘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부터 노조의 회계장부 문제, 그리고 급기야는 경찰봉 진압까지.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아슬아슬하게 커져왔었는데 한노총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화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시장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곧장 노동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자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노조를 압박하는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올 초 윤 대통령은 건설 노조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했습니다. 크레인이 한 5천 개가 조금 못 되는데 지금 이 건설 노조에 소속된 4천 명이 조금 넘는, 사실은 전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한 작업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회계장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시작했고 정부는 아예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 지난달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와 노조 사이의 대화의 문은 이렇게 닫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문제는 노정 갈등을 마땅히 중재할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히려 갈등만 키워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도 반노동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막말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계가 오랫동안 공들인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에 빗댔고
화물연대 파업은 노조의 기획 총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갈등 중재보다는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한 겁니다.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동계에서 30년간 몸담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역시 대화보다는 노조를 몰아붙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노조 회계장부 속지 제출을 강제한 건 역시 이 장관입니다. 노동개혁을 시대적 사명이라며 노조 파업을 때법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 때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법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대화를 중시한 한국노총마저 돌아선 만큼 노정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